안녕하세요. 두용 리서치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18일 목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연준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서 주식시장을 깜짝 반등을 시켰는데요. 오늘 다시 재무부의 국채금리의 폭등으로 그 깜짝 반등을 예, 끄집어 내렸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풀리는 탓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국채 금리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개미들한테 좀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식시장이니 너네들 나라에서 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뉘앙스가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장에서 지금 스펙주들이 상당히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스펙주들을 너무 좀 많이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매집을 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 특히 미래 유망주들, 기술주들이 이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폭등을 했죠. 폭등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어느 정도 버티는 듯 하더니 장 막바지에 흘러내려서 다우존스까지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변동성장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1.7%를 넘겼습니다. 사실 한 어제도 제롬 파웰 의장이 물가가 한 2%대, 물가 상승률이 한 2%대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충분히 국채 금리도 2%는 넘기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야지 시장에 영향이 없는데, 이렇게 하루에 그냥 큰 폭으로 확 뛰어버리면 시장이 반대로 크게 떨어지죠.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장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처음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장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담아 가시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3월 6일 날 방송을 한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제목의 방송이었죠. 2013년도에 비슷한 시츄에이션이 지금 재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13년도 5월 달이었고요. 5월 달이었고 2009년도, 2008년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주식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었죠. 그 이후에 꾸준히 돈을 풀었었고요. 이제는 올라가는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어, 국채를 갑자기 올리기 시작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 5월에 시작돼서 2013년 9월 4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느 정도 그런 변동성 장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2020년 3월 달에 이렇게 폭락한 장에서 튀어 올라온 이 그래프는요, 사실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거품을 지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더 상승을 해서 그때 가서 하락 조정을 받게 되면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거품을 좀 제거하면서 쿠션을 좀 받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이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2019년도서부터 슬슬 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폭락장을 연출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2021년도에 상승장으로 불장을 맞아서 폭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어저께 말했던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2020년도로
이렇게 앞당겨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쿠션을 좀 받고 여름장까지 좀 가면서 여름장에 좀 상승을 하는 고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좀 안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런 그 변동 성장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1년에 4번 주식시장에 있는 내마녀의 날 3월, 6월, 9월, 12월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내일 모든 지수들이 만기가 되죠. 옵션이라든지 어떤 이 현물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의 지수들이 이 만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매매가 폭등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팔아버리고 다시 살지 아니면은 빨리 살지 해갖고 이날 상당히 큰 변동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만약에 국채금리가 또 폭등을 한다면 이 변동성장에서 더 큰 폭락장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과거로 봤을 때 지난 12월, 지난 6월, 3월, 그다음에 9월 봤을 때 그 전후에서 좀 폭락장이 좀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달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날 내 마녀의 날이 있었던 날은 그렇게 장이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큰 볼륨이 있었고요. 또 9월 달에도 그 전후로 해서 좀 폭락장이 있었죠. 조정장이 있었고 12월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은 이 내마녀의 날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내일 어쩌면 좀 폭락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을 좀 싼 가격에 매수하실 분들은 전문가들이 얘기가 장이 마감할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좀 기다려라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끝나는 장에서 매수를 할 것을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스펙을 너무 많이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그렇게 큰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너무 소량씩 이것저것 자잘하게 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정리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뭐 지금 뭐 많이 다 떨어졌는데 정리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 스펙주는 미래 유망주, 혁신주들을 매수할 것을 바라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제가 한 9월 초 이번 여름은 지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끝나는 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제 포트폴리오를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종목이 많은 것 같고 스펙주도 너무 여러 종목을 매수를 한 것 같아서 그때 좀 정리를 하는데요. 어, 스펙주가 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직 합병 소식이 없는 스펙주, 그다음에 하나는 합병 소식이 있으나 아직 티커 심벌이 바뀌지 않은 스펙주,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스펙주가 없어지고 티커 심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일리언처럼 새롭게 이렇게 거래가 된 이런 스펙주들이 있겠는데요. 일단 그 합병 발표가 없는 스펙주들은 합병 발표 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 발표를 했는데 그 기업이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고 좀 섹터가 겹치지 않는다 그런 회사면은 어, 어, 가져가고요. 만약에 뭐 내가 예상 밖의 회사다. 그다음에 섹터가 좀 이것저것 제 다른 종목하고 겹친다 그러면 과감 없이 그냥 매도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바뀐 스티커가 바뀐 주식들 아니면 티커가 바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스펙주들 이런 것들은 한 9월 달까지 보고 그때 가서 좀 정리를 한번 여름은 한번 놔보려고 한번 쭉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펙이 지금 버블이 너무 크게 꼈다라고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차피 매도를 하고 나서도 충분히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앞으로 유망 기업으로
몇 년은 지켜봐야 봐도 될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중간에 저점에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중간에도 이제 매도하거나 뭐 할 거지만요. 추가 매수는 없을 거고요. 어 매도하는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시점은 이번 여름 이 끝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여름은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스펙주들을 투자를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개개인마다 다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가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정답은 없습니다. 개개인이 다 정하셔서 롱텀 장투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장투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스펙주들은 지금 메리트가 단타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재정 상황이나 어떤 투자 계획에 따라서 좀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더 같은 경우도 제가 루미나도 있기 때문에 이 벨로다인 라이더는 좀 이번 가을 여름 지나고 예, 처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 한 30불 넘게 올라갈 때 처분을 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9월 달에 이 13불 때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19불에 매수를 해서 지금 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익이 나면 이 벨로다인 라이더는 팔 것이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30불까지 막 올라가니까 또 안 팔게 되더라고요.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그래서 안 팔았는데 이번에 예, 수익이 좀 올라가면 만약에 예, 여름 지나고도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이 주식은 팔고 그냥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좀 버티시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롱텀으로 들어간 예, 주식시장은 예, 롱텀을 보시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 저런 장 많이 경험을 예,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 멘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주식시장은 진짜로 지금 보면요.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어,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저축한 거에서 좀 포션을 띄어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것이지 뭐 예, 저축한 것을 다 몽땅 이 주식시장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빚을 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절대 진짜 위험한 그런 발상이다라는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분할 매수, 그다음에 좀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면 좀 떨어져도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뭐 나쁘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롱텀 보고 간 건데 뭐 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막 조바심이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